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시제편 강의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괄호를 친 유형은 요즘에 출제되는 유형이 아니니까 유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본문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고르시오.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난다면 우선 다시 한번 문법 문제인데 가령 밑줄을 친 가령 수능 유형의 문법 문제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밑줄 친 부분이 있는 수능 유형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문법적으로 정의 내리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뭐냐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문법적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결국 문장을 다루기를 해야 될 것이고 문장을 다루기라는 것은 문장의 처음부터 다루는 방법이 있는 거고 밑줄에서 가까운 뭔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밑줄에서 왼쪽을 보면 이게 가까우니까 이 논리를 이용해 보기로 하시죠. 그러면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water라는 명사를 느끼면서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 거고요. 주어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뭐냐 하고 물으면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1 뭐라고 느꼈나요? 문법 문제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요? 문장 다루기를 했다. 그랬더니 문장 다루기를 했더니 내린 결론은 주어 뒤에 어떤 부분이라는 결론이 나왔나요? 서술어잖아요. 그렇다면 문법 문제에서 서술어의 밑줄이 쳐졌을 때 예상이 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수, 둘은 시제, 셋은 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water는 지금 뭐가 돼 있나요? 단수가 돼 있으니까 is라는 비동사를 쓰는 것은 이상 없어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를 먼저 한번 따지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따져야 할까? 그랬더니 시제를 따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또 뭐에 관한 문제가 났다고 했다. 네 번째 뭐에 관한 문제가 났다고 했다. 서술어. 그랬더니 뭐에 관한 문제로 줄어들었다. 시제에 관한 문제로 줄어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시제에 관한 문제로 줄어들면 시제는 몇 가지가 있나요? 시제는 12가지가 있는 거죠. 시제는 12가지가 있고 시제에 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시간적 의미가 있는 부사를 이용해 보는 방법이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단계를 겪어보는 거예요. 첫째, 문법 문제라고 느껴서 이 문법 문제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정의 내려봐야 되겠다. 둘째, 문장을 다루어 봐야 되겠다. 셋째, 문장을 다루었더니 서술어에 관한 문제다.
넷째, 서술어에 관한 문제라서 혹시 수가 아닐까 했더니 시제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이런 시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문장의 주어 뒤에 서술어, 문장의 주어 뒤에 서술어, 문장의 주어 뒤에 서술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 뒤에 서술어고 서술어에 대해서 복수니까 s나 es를 붙이지 않고 r을 쓰는 거 뭐 이런 건 다 좋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제에 관한 문제에서 혹시 시간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의미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1번을 보면 water 물은 at 100 degrees 100도에서 끓는다 라는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의미로 접근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돼 있나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또 이번에 the hands of a clock 시계의 바늘은 go around twice a day 하루에 2번 돈다 이런 식이니까 이것도 역시 시계 바늘이 하루에 2번이 도는 거 이거 불변의 진리잖아요. 다음에 3번에 나는 go to bed 잠자리에 든다 at 11 o'clock every night 매일 저녁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어떠한 일상적인 습관을 얘기하지 않느냐. 또 4번에 보면 나는 my teeth 이를 닦는다 3 times a day 하루에 3번 이것도 역시 일상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불변의 진리라든지 우리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일상적 습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전부 현재 시제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데에 다 밑줄이 쳐져 있다. 이렇게 밑줄이 쳐졌다. 그래서 우리는 1 문법 문제라고 느꼈다. 이 밑줄 친 부분을 정의 내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he라는 주어, your sisters라는 주어, students라는 주어, my sister라는 주어 뒤에 밑줄은 서술어 자리더라.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 서술어에 대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수에 관한 문제, 시제에 관한 문제, 태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왠지 수에 관한 문제는 he에 대해서 does, he에 대해서 is, your sisters가 복수니까 우리가 s나 es 안 붙이고 are, students 복수니까 have나 are 이런 식으로 간다면 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제에 관한 문제라면 시제에는 12가지 시제가 있는 거죠. 12가지 시제라는 것은 첫째 기본 시제, 둘째 기본에 따르는 진행 시제, 셋째 완료 시제, 넷째 완료 진행 시제 곱하기 현재, 과거, 미래 하면 12가지 시제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기본 시제와 진행 시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기본 시제라는 건 뭐냐? 기본, 현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변의 진리, 이건 현재 시제로 쓴다. 또 현재의 습관적인 행위나 현재의 습관적인 상태 혹은 과거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 시제를 사용이 되는데 진행 시제라는 것은 뭐냐? 일시적 행위를 나타낸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행위를 나타내면서 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시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5번은 아주 이런 시험 문제 정도는 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5번 같은 뭐에 대해서 부정문이잖아요. 그럼 부정문에 대해서 do not, does not, did not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하나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채팅이라는 ing가 나왔으니까 doesn'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ing가 나왔으니까 지금 doesn't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he isn't chatting on the internet now. 그래서 그가 인터넷상으로 채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는 시간을 조금 제약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일시적인 행위는 우리가 항상 진행 시제로 가야 되고, 진행 시제라는 건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두 번째 문은 이제 의문문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의문문에서는 비동사가 주어가 나온 다음에는 이런 거잖아요. 명사나 형용사나 ing나 pp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게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온 뒤에 ing가 나오지 동사 원형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쿡을 왜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까? 하면 우리가 시험상 ing를 붙여서 썼다는 것은 쿡을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음 우리가 have라는 현재를 쓸 것이냐, are having이라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right now라는 일시적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을 함으로써 일시적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간을 제약해서 일시적 행위라면 현재 진행 시제를 쓰는 것이 맞다. 다음, 물론 이것을 수에 관한 문제로 본다면 3인칭 단수니까 tak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takes가 돼야 되니까 이미 수에 관한 문제에서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my sister, 내 누이는 내일 아침이라는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다시 본문의 밑줄 친 부분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본문의 밑줄 친 부분들이란 주어 뒤에 나오기 때문에 혹은 의문문이니까 주어하고 도치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이런 거잖아. 밑줄 친 부분을 서술어라고 할 때 다시 우리가 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서술어라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문장을 다룰 때에는
어자 돌림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술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이건 숙달이 돼야 되니까 수에 관한 문제냐, 시제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태에 관한 문제냐 이렇게 했고, 만약에 이거잖아요. 만약에 시제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의 의미가 있는 부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냐 과거냐, 현재 진행이냐 과거 진행이냐, 어쨌든 현재와 과거의 시제를 가리는 문제고, then 그때 그 당시라는 과거를 의미하는 부사를 보았으니까 당연히 was가 좋겠죠. 그래서 I was walking along the beach then.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일시적 행위, 과거 그때의 일시적 행위니까 과거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죠. My brother라는 주어에 대해서 당연히 서술어 자리고 3인칭 단수에 대해서 s를 쓴 건 좋아 보인다. 그런데 grew라는 과거를 쓸 거냐, grows라는 현재를 쓸 거냐 했을 때 when he was 15, 그가 15살이었을 때라는 우리가 당연히 과거를 의미하는 부사절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지금은 과거 시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건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겠습니까? 위를 뭐라고 할까요? 조동사잖아요. 모든 조동사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한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Dan's secretary, Dan의 비서는 is going to take messages for him. 그래서 그를 위해서 메시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나온 뒤에 도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의문사가 나온 뒤에 도치를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치를 하되 의문사 뒤에 도치를 하되 비동사가 주어를 동반하면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ing나 pp가 떠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비동사 뒤에 주어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ing나 pp가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will이라는 조동사가 떴으니까 만약에 의문사 뒤에서도 이거잖아요. 의문사 뒤에서 도치를 할 때 의문사 뒤에 뭐가 나오면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런 어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 뒤에 뭘 써라?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시 이런 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 뒤에 동사, 원형 이런 식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시제편에서의 하이라이트는 14번과 15번이 하이라이트죠. 즉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뭐에 관한 문제일까? 서술어.
서술어 중에서도 뭐에 관한 문제일까? 시제. 시제에 관한 문제라면 1. 무엇을 의미할까? 시간의 의미가 있는 부사를 이용하거나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볼 텐데 주의할 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자마자 이거잖아요. 또 뭐뭐 할 때는 when 말고 뭐도 있을까요? as.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이 있지 않겠나. 조건을 나타내는 게 뭐 있어요? if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과 조건의 의미가 있는 접속사가 우리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유도하면 이 부사절 내에서는 미래 의미가 있더라도 무엇을 써라? 현재 시제를 써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빠르게 가보면 다시 우리가 빠르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다시 뭐에 관한 문제냐? 그랬더니 문법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냐? 밑줄 친 부분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뭐에 관한 부분이냐? 서술어입니다. 뭐에 관한 문제로 여겨지냐? 시제입니다. 혹시 배운 적이 있는 단어 뭐 있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시원시원하게 확확 가야 돼. 그럼 봐봐요. 다시 아이가 주어니까 어디에 밑줄을 쳤냐? 서술어입니다. 뭐에 관한 문제 같으냐? 시제입니다. 배운 적 있는 단어 뭐 있냐? if입니다. if를 뭐라고 배웠냐?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 부사절을 유도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의미에 대해서? 미래. 뭐만 써도 좋다? 현재.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자, 문법 문제에서 밑줄을 쳤다. 밑줄 친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주어에 대한 서술어다. 뭐에 관한 문제냐 그랬더니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에 관한 문제다. 배운 적 있는 단어 뭐 있냐? after다. after를 뭐라고 배웠냐? 접속사다. 접속사가 뭘 유도한다고 배웠냐? 뭐뭐 후에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부사절이라고 배웠다. 거기서 뭐라고 배웠냐 그랬더니 미래 의미에 대해서 현재만 써도 좋다고 배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문법 중에서 시제에 관한 문제, 부사를 이용해봐라, 혹은 의미로 따져봐라. 그러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이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